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확장구역은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공사비를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세한 기업들은 8개월가량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무리한 계약 일정에 맞춰 추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갈등 속에서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공사 사장님. 자, 장관님이 오늘 보고자료 좀 한번 보세요. 보고자료 장관님께 드리세요. 이거 자료. 자, 13쪽을 보시라고요. 자, 11쪽에 보면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인천 4단계 확장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최소 6개월 이상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액수가 계약 건수가 한 600건에 2,300억 대입니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11페이지에 보면 절반은 금년 10월 31일 날 공사가 끝난다고. 그 절반은 작년 10월 31일 날 이미 끝났어요. 그게 2,300억이에요. 계약이 600억이라고. 자, 근데 13페이지에 보시면 준공 3일 전에 저 한진하고 한화 회사가 준공 3일 전에 계약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00건에 2,300억이요. 자, 그러면 왜 준공 3일 전에 그 600건의 계약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장관님? 이게 왜 그러냐면 설계 변경 요청 이게 왜 준공 3일 전에 했겠냐고요. 이게 왜냐하면 준공 날짜를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 회사들하고 면담을 제가 3번인가 했어요.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맞춰줄 테니까 너네 공기를 맞추자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공 3일 날짜에 야, 영수증 다 가져와봐. 서류. 하니까 600건에 2,300억을 제출한 거라고. 자, 그러고 나서 준공을 시켰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서류가 과장되더니 서류가 부족하다더니 해서 이걸 지금 최소 6개월을 끌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폐업을 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개 회사가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장관님?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하도급체까지 관련. 자, 그런데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근데 2,300억 중에 실질적으로 정리된 게 아까 사장께서는 계약 변경을 4차례에 걸쳐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하셨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600억만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확정을 안 시켰잖아. 그리고 예, 나서 이걸 언제 해주시냐 그러냐면 여기에는 상반기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상반기면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까? 뭐 한 달 반 정도. 예, 어떻게 한 달 반입니까? 2달 반이죠. 예, 예. 자, 그래서 사장님이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회의를 할 때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심사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공사를 확실하게 한 거면 그 공사 그냥 저기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급한 불을 끄고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의 심사를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부족한 거 더 과다 청구된 거 이런 거를 가리면 되는데 야, 순서대로 기다려 해가지고 6월 말까지 여러분들 계획대로 해서 6월 말까지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폐업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여러분을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돼요, 법적으로. 근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소위 얘기해서 찍힐까 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이게 지금 업무 보고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님, 제가 장관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마지막 회의할 때는 저 담당 국장을 오라고 그랬는데 인천공항공사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예의가 됩니까?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개항을 2달 정도 늦췄으면 이거는 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개항은 개항대로 요구해놓고 나서 그 피해를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왜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한테 다 지웁니까? 제가 예, 좀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개항 준공 날짜는 이게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고요. 2020년도에 그건 전 정권입니다. 예. 사장님 전 정권에서 여기서 왜 전 아니요. 정권이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이게 준공 날짜를 맞추려고 어거지로 그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능력이 이 공사를- 부족한 거죠. 설계 변경을 그럼 왜 미리 해야지 왜 3일 전에 그렇게 합니까? 설계 변경이 뭐 이제 위원장님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설계 변경이 무슨 그야말로 이 공사 내역과 관련된 설계 변경 그것도 일부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물가 상승을 감안했다든지 아니면 이 공사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기준이 변경돼 갖고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이게 뭐 공사를 바꿔라. 자, 사장님. 이래서 자, 하는 좋아요. 것은 사장님이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예. 걸 다 포용을 하려면 누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하청업체들이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이제 저희는 그래서 근데 왜 위원장님도 중국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은 인천공항공사하고 시공사하고 원두급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실제 저희가 보기에도 하도급 업체, 협력업체의 고통이 많이 심하니까 협력업체까지 포함시켜 갖고 설계 변경 협의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봐 한 말씀 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또 저희 회사의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이게 성실하게 시공해갖고 하자 없이 잘 마무리를 졌는데 또 국민과의 약속한 그 기한 내에 정확히 시공을 해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가급적이면 인천공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울고 웃으면서 4, 5년 동안 공사를 한 그 업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민원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지 이걸 일부러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장님, 예. 사장님 그거는 예. 그 국민들한테 오히려 변명하고 더 저희가 되는데 그렇지가 잘 않습니다. 보세요. 예. 자, 준공기간에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어떻게 발생을 했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울고 불는 거 다 좋아요. 같이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렇게 할 거면은 준공기간 내에 다 돈을 줬어야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 2달만이 걸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돈을 안 준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사장님 이거 똑바로 하세요. 예. 위증하면 맞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요. 이거는 돈을 주는 것과 돈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이나 이렇게 정확히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2,300억이 다 될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건 이게 줄 돈을 주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사장님! 의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지 않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준공 시점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준공 시점에 안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위원장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뭘 합니까? 예, 아니요.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금과 관련된 근거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서류는 공항공사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 공사를 한 업체에서 자, 그걸 만들어야 장관님. 지금 상황이 이런 거라고요. 이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준공을 안 시켰으면 되거나 아니면 준공 기간을 2달을 연장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아마 업체들을 얘기를 들어와서 면담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사장님 업체 몇 번 만났어요? 저도 업체 여러 차례 그러니까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났냐고요? 근데 왜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논점을 잘못 짚고 계신데 이거는 준공을 연장을 했으면 2달 정도만 연장을 했으면 계약 변경 다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으면 이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걸 만약에 설계 변경을 늦게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철수해야 되고 다시 들어가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공기가 늦어질 뿐만 아니고 이 사업비도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의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 사장님. 설계 변경을 하자는 요청이 사장님, 있었습니다. 저 장관님, 지금 이 상황을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저 현황을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다음에 이거 지금 대선이 끝나면 바로 보고를 받을 거고요. 만일 안 되면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의 담당자 누군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이 그 수주했던 그 주관사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국토부가 업무 과실을 못하든 이거는 분명하게 저희가 이제 회의가 이제 다음에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대선 끝나면 제가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안에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국토부는 저 업무 관리 감독 기관인데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거를 3일 전인가 제가 전체 저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담당 국장을 배석시켰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했어요. 예? 자, 공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과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자재 값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자재 값을 주고 거기다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가야 될 이익이나 이런 건 나중에 정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공항공사가 이렇게 해서 하도 업체 이런 데다가 저기를 못 받으면 아니 민간 기업에서 하는 민간 사업은 어떻겠어요? 이거 제가 공항공사 직원이나 사장님이나 이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못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장 6개월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가 그 안에 해결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상황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제가 책임을 묻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왜 또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천 지역 기업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 아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에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저한테 올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이. 그러니까 그거는 파악을 하셔서 예? 제가 공사 직원들 뭐 잘못했다 아니면 일 해태했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회의 진행될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좀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결 방안 찾아보세요. 제가 진짜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맹성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저도 인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직접적으로도 듣고 간접적으로도 듣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공사 대금을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값이라도 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자재가 이 기업체가 요구하는 것이 실제 인정이 된 게 100개를 요구했는데 90개인지 110개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하여튼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 방관하지 마시고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